네, 이번 탄핵 과정에서 국회 소추위원으로 활동도 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춘석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감회가 어떠십니까?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는 가슴이 아픈 날이죠. 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달라는 역사적 명령이기도 한 의미 있는 날이었다고 봅니다. 네. 오늘 제가 일찍 헌재재판관에 도착했거든요. 네. 우리 대통령직 변호인들이 굉장히 웃고 계시더라고요. 예. 말씀도 많이 나누시고 우리가 예. 근엄한 표정을 좀 졌는데. 네네. 근데 이제 헌재 판결을 낭독하기 시작했는데. 네. 뭐 앞부분 잘 알겠지만 문체부 공무원들의 문책병이라든가 이 세계일보 사장 해임 사건, 네. 세월호 사건 등을 얘기하면서 뭐 증거가 없다, 네. 뭐 이건 분명치 않다, 예.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네네. 우리 이정민 재판장님께서. 네. 그때까지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예. 근데 마지막에 국정 개입과 권한 남용 부분에 들어가면서 예. 이 국가공무원법이라든가 공직윤리법 등을 위반했다. 네. 그런 말 나와서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예. 그래도 다행히 예. 이게 8대0의 전원 재판관 일체격리 주문을 선고가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네. 울컥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네. 이번 탄핵은 승자도 저는 패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탄핵의 의미는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한 탄핵이기보다는 네. 이 과거의 낡은 체제와 적폐들을 청산하라 예. 하는 우리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정말 적폐를 청산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보자 하는 게 아마 이번 헌재 8명의 현인들의 주문이었을 것이고 원래 주문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위대한 국민들이 분명히 무엇인가를 요구한 것을 하늘이 들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제 정치권에서 이러한 요구를 제대로 옮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이게 정치권에서는 이번 내용들을 구체화시킬 생각이 있으신지요? 먼저 네. 이 탄핵 재판의 결과를 예.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계신데 전 대통령께서. 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예. 인정하고 네. 새로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본인도 겸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네.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헌재 재판의 정당성을 부정한 자유한국당이 네. 이 헌재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네. 한 것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 이 순간부터는 우리나라에 대통령도 없고 정당에서도 여당과 야당이 네. 없는 위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 야당이 아닌 네. 똑같은 동등한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인지 네.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지를 네. 정파적 이해를 고려하지 않고 네. 이 대한민국의 전체를 위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60일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차기 정부가 네. 들어서기 위해서는. 네. 그 전에는 국회의원 한 분 한 분마다 이 대한민국 호를 구성하는 평형수이다라는 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예. 사실은 국회가 여야가 싸우는 현장이 아니라 네. 이 민생이라든가 통합에 앞장서는 네. 그런 역할들을 우리 국회가 감당해야 네. 우리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표가 돼야 되는 게 바람직한데 60일 남은 이 뭐라 그러나요? 뭐 복숭아꽃 선거라 그러나요? 뭐 이 벚꽃 선거를 앞두고 많은 또 대선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어쨌든 이번 헌재에서 나온 쟁점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정부를 구성하는 정부에서 좀 주의해야 되고 국민의 뜻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5가지 쟁점이었죠. 그죠? 예. 이번 저는 헌재의 그 쟁점에서 네. 역사적 교훈을 삼을 만한 게 좀 몇 가지가 있다고 어떤 겁니까? 생각합니다. 네. 이 앞으로 대통령한테 저는 가이드라인을 형성했다고 봅니다. 이번 판결이. 네. 이 크게 2개 나누면 네. 하나는 어떤 사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고 있느냐를 판단했고 예. 하나는 그 위반 사항이 파면을 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가를 2가지를 그렇죠.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헌재의 기존 결정문들을 쭉 보면 예. 이 본인들의 판단의 영역에서는 네. 이 과장되거나 극단적인 표현을 거의 쓰지 않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네. 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소유의 이익이 네. 압도적으로 크다 예. 하는 표현까지 썼어요. 네. 그것은 헌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본 것 같아요. 우리 재판관들이.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정권이 들어서고 어떠한 대통령이 들어서든 간에 네. 이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을 위반한다고 하면 예. 사실은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네. 남용한 것이 해당되고 그렇다고 네. 하면 또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되니까 네. 이런 것을 교훈으로 삼아라. 네. 이런 취지가 저는 포함됐다고 봅니다. 예. 이번 현재의 그 판결을 저도 쭉 지켜보면서 느끼는 뭐 여러 가지 느낌이 있습니다만, 이 방금 말씀하셨죠. 이 파면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더 많다라고 했는데, 예. 앞으로 이 탄핵을 하게 되면 얻게 되는 이익이 무엇이라고 헌재에서 판단을 했을까요? 저는 이 모든 공직자라든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 위임받은 한도 내에서 써야 하는데 네. 그 위치에 차게 되면 네. 자신들한테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 권한이 무소불위의 권력처럼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에 대해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국민들이 위임한 거다. 예. 그 위임 한도를 벗어나는 것은 책임이 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명백히 한 가지 예. 최순실이 국정 개입하고 예. 권한을 남용한 부분이 예. 헌법에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고 네. 그 부분이 위반 사항이 된다고 하면 네. 이 헌법을 위반 사항이고 법률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된다 하는 걸 명확히 밝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이미 끝난 이야기입니다. 만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초기부터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이 사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했고 사과를 했고 또 특검과 검찰 조사에 임했고 헌재에 나와서 직접 이 변론을 하셨다면 이번 마지막 조항 5번째 그 조항도 헌재에서 경고적으로 해주고 파면은 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 정도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일 예. 첫 번째나 두 번째 담화를 발표할 때 본인의 그 잘못을 시인했다고 하면 예. 우리 정치권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용서하고 네. 사실 권한을 내려놓는 정도에서 하야 정도. 예. 사실 탄핵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탄핵이 진행된 후에에도 예. 우리 재판부와 초기에 대통령직 변호인들 사이에는 일정 예. 부분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예. 이번에 진검승부는 이 사유가 탄핵 사유가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싸움을 하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네. 그 뒤에 몇 분의 변호인들이 추가되면서 헌재의 정당성 자체를 다 부인하는 방법으로 네.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 대통령께서 네. 사실은 검찰의 수사, 또 특검의 수사, 네. 헌재의 판결, 예. 또 헌재의 결정 자체도 지금 알가불가 말씀 나누시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보면 예. 최고 지위에 있는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의 제도 자체를 다 부인하는 겁니다. 네네. 이러한 부인. 예. 그리고 또 이 사건이 문제된 후에 행태에 비춰볼 때 네. 참 거짓말하지 않으셨지 예.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예.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불가능하다라고 헌재가 판단하는 것 같아요. 만일 예. 그런 부분을 다 수용하고 진검승부 측면에서 네. 탄핵 사유가 해당되느냐 예. 안 되느냐만 판단했다고 하면 네. 헌재의 판결 내용도 달라질 여지도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네. 자, 두 가지 또 중요한 질문을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검찰 수사 예.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부 정당에서 예. 사실은 이것을 뒤로 미뤄야 하는 게 아니냐 예. 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예. 지금 현재까지 검찰과 특검이 대통령에서 밝혀진 사유가 한 13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걸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이용해서 방어막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엔 법원이 정법하게 발부한 영장 집행마저도 거부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대통령의 신분이 아니라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네. 저는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예. 지금 검찰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네. 지금이 저는 수사의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검찰도 이걸 받았기 때문에 네. 이 정치공학적 꼼수를 부리지 말고 네. 이 낡은 질서를 청산하겠다는 역사의 네. 사명을 가지고 예.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60일 남은 대선에다가 또 검찰 조사에다가 너무나 이 정치가 요동을 칠 것 같아서 뭐 걱정은 되지만 또 밝혀야 될 것은 밝혀야 되고 조사해야 될 건 조사해야 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말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말입니다. 오늘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절대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87년 헌법체제로 대한민국 운영은 어렵다. 그리고 헌재 재판관들도 약간 이 부주 의견으로 개헌의 필요성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역시 개헌론자입니다. 헌법 네. 개헌특위위원이기도 하고요. 네. 이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권력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네. 절대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근데 저는 개헌의 문제와 탄핵과도 별개이고 네. 이번 대선과도 별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개헌은 개헌으로 고민해야지 다른 것과 엮이는 순간에 네. 그 본질이 저는 변질될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87년 헌법 올해 30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고쳐야 합니다. 예. 그렇지만 예. 이 문제를 당장 5월에 있을 대선과 엮는 것도 예. 저는 대선에 대해서 유불리를 판단하게 되는 거지 예. 개헌은 저는 망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거기에서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차기 정부도 저는 망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개헌의 문제는 정략적 대상으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네. 지금 대선판에 안 걸렸다고 하면 개헌을 이렇게 빨리 끝내자라고 주장이 저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드도 그렇고 개헌도 그렇고 이런 많은 주요 현안들을 차기 정부로 미루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죠? 저는 뭐 차기 정부로 미루자는 측면도 있지만 네. 특히 개헌의 문제는 네. 이 국가의 대사를 결정하고 네.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더 많은 신중하게 하자. 그런 절차가 네.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이춘석 의원이었습니다.